봅시다. 3분의 2파이라는 것은 지금, 자, 요게 지금 대략적으로 123분의 2파이죠.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지금 요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몇 사분면? 2사분면점이죠. 요거는 3사분면점이고. 그 다음 요거는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니까 대략적으로 요렇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2파이. 자, 근데 이 동경에 음의 방향으로 1만큼이니까 이쪽으로 1만큼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1사분면의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금 현재 지금까지 우리가 기초적인 것을 했는데 일단은 직교좌표와 극좌표를 직교좌표를 극좌표를 바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핵심은 여러분들이 각을 먼저 생각하자. 왜냐하면 극좌표의 표시는 유일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의 표현을 아는가 모르는가도 시험에 잘 나온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극방정식과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연습을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극좌표 하나의 점을 우리가 생각했는데, 자, 이제는 이 세다라고 하는 요 각이 0과 2분의 파이,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내는 R 값이 1과 2 사이 값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무수히 많은 이 극좌표들을 우리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은 일단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한다? 각을 먼저 생각하자 그랬죠. 그러면 각의 범위는 자, 0에서 어디까지? 2분의 파이까지죠. 자, 그래서 0일 때는 우리가 요렇게, 그리고 2분의 파이일 때는 요렇게 되니까 우리가 0과 2분의 파이라는 것은 요 사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물론 요것은 우리가 이 R값이 여기 있는 플러스만 나와 있기 때문에 R값이 0도로 측정했을 때 플러스 방향이고, 자, 그리고 지금 2분의 파이로 각이 측정되었을 때에 요게 플러스 방향, 요 방향이죠. 만약에 요게 음이 될 때는 0의 음의 방향은 이쪽이죠. 그리고 2분의 파일 때 음의 방향은 요거에 대비해서 요 밑에 쪽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R이 1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 되는, 그죠? 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략적으로 요렇게 우리가 표시를 하고, 자, 요거는 우리가 살짝 지우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1이고, 자, 요게 1이다라고 했을 때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점들은 바로 요와 같은 점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인 점들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요게 2고, 자, 요게 2다라고 하면 요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각은 지금 0과 2분의 파이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자, 요걸 살짝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조금 안 예쁘니까 자, 요 정도로 우리가 보내봅시다. 예? 자, 요게 지금 2다 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리는 지금 1과 2 사이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거리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바로 요 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점들을 우리가 찾는 극좌표의 점들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각은 0도에서 90도 사이, 원점으로 거리는 1과 2 사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시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는, 이제는 요번에는 각은 이렇게 딱 4분의 파이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죠. 그러면 각이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보다시피 요렇게 했을 때에 지금 요게 뭐다? 4분의 파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게 지금 이제 R 값이 플러스 방향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도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동경에 대해서 요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고, 그리고 이제 이 뒤로 가면 요 45도 입장에서는 뭐다? 요게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자, 요 R이라고 하는 것이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나타내는데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가 되는 점은, 그죠? 대략 한 2점 잡아가지고, 자,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2가 된다라고 하면, 자, 이만큼을 우리가 잃어보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2가 되는 지점,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죠? 거리가 3만큼 떨어지는 거, 뭐 대충 2점 잡아봅시다. 요렇게 우리가 잡았을 때에 요 거리를 우리가 편의상 3이라고 했을 때에 결국 우리가 찾는 극좌표의 점들은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마이너스 즉인
거리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 되는 점에서 2만큼 되는 점까지니까 우리가 찾는 것은 요와 같은 선분에 해당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각을 우리가 먼저 생각했을 때에 각이 45도일 때에 자, 요 말은 45도 요 각의 플러스 방향으로 우리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 점까지 얘기하는 거고, 요게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은 45도 각을 잰 요 동경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3만큼 떨어져 있는 데까지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T급본을 보시면 자, 각은 이제 45도죠. 자, 각이 45도니까 자, 대략적으로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요 각이 지금 뭐다? 4분의 파이죠. 그런데 이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0보다 작거나 하는 것은 0을 포함한 다 음인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동경 입장에서 요게 지금 플러스 방향이고 요게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0을 포함한 음의 방향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것은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원점에서 시작해 가지고 요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가 반직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각 4분의 파이를 했을 때에 요 R의 값을 보니까 0을 포함해서 음의 방향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음의 방향으로 가는 반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또 우리가 역시 각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데 이 각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뭐죠? 120도하고 150도 사이죠. 그렇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120도는 이쯤 있겠죠, 이쪽. 자, 요걸 우리가 대략적으로 120도라고 생각하고 자, 그리고 또 150도는 그거보다는 좀 더 간이 간 이쯤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편의상 6분의 5파이 150도라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각의 입장에서는 자, 요 120도와 150도 사이인데 요 방향으로는 플러스 방향이고 요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방향인데 여기 보니까 R의 값이 뭐다? 실수라고 그랬죠. 그렇죠? 실수라는 것은 플러스도 다 되고 마이너스도 다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동경과 요 동경 사이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 그쵸?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실수인 점들의 극좌표절이, 그죠? 그러면 모든 원점을 포함해서 모든 플러스 점들은 다 이 동네에 모여 있겠죠. 그리고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나가 있는 점들은 몽땅 다 여기 있겠죠. 그러니까 R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플러스, 모든 마이너스. 자, 양의 방향으로 몽땅 다 음의 방향으로 몽땅 다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120도와 150도 사이에 끼어 있는 모든 점들을 다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결국 우리가 이 극좌표를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보다시피 극좌표로 우리가 어떤 직교좌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이 직교좌표를 이렇게 무엇으로 극좌표로 바꾸었을 때에 그 계산이 훨씬 편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좌표와 직교좌표를 우리가 직교좌표를 극좌표로 고치고 또 극좌표를 직교좌표로 고치는 연습을 우리가 여기서 기본적으로 좀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극좌표와 직교좌표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일단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자, XY 이렇게 직교좌표 입장에서 요 P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직교좌표로서 X, Y를 해봅시다. 그리고 극좌표로 봤을 때는 요게 세타고 요게 R이니까 분명히 요 X, Y라는 것은 극좌표로 이해하면 R, 세타라고 요렇게 우리가 그쵸? 요거는 우리가 직교좌표로 표시하면 X, Y. 자, 극좌표로 표시하면 이게 뭐다? R, 세타죠.
그러면 요 xy하고 요 r과 세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게 지금 무슨 삼각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하나 생각을 했을 때에, 자, 여기에서 요 직교좌표의 여기서까지는 이 직교좌표의 뭐다? x값에 해당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직교좌표에서 뭐에 해당된다? y값에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직교좌표의 x는 극좌표의 구성요소인 r과 세타로 표시하면 x는 직교좌표에서 x는 r 코사인 세타로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에다가 요 세타의 코사인 값을 곱하면 이 직각삼각형의 요 밑변의 길이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직교좌표의 이 y를 극좌표의 구성요소인 r과 세타로 표시할 때는 r 사인 세타로 표시된다는 거. 그리고 직교좌표의 x값하고 직교좌표의 y값, 그리고 극좌표의 구성요소인 요 r하고 x와 y와 r의 관계는 요게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뭐다? r제곱이라고 하는 요런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죠. 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학교 시험에도 잘 나오기 때문에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전적으로 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y제곱 이꼴 4ax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금? 요거는 우리가 지금 직교좌표에서 표시한 우리가 이 직교좌의 포물선이라고 하는 방정식이죠. 그죠? 그럼 요것을 이제 우리가 극좌표로 한번 어떻게 하자? 고쳐보자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직교좌표의 이 y라고 하는 것은 극좌표의 구성요소인 r과 세타로 표시했을 때는 r 사인 세타로 표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y값 대신에 r 사인 세타를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하고, 그리고 x값, 요 x값 대신에는 뭐다? 그렇죠. r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대입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는 요건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자, 요건 4a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어지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요 r을 하나 약분시켜 버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극좌표로 표시했을 때는 보통 r에 대해서 표시하기 때문에 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 양변을 이제 우리가 뭘로?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눠 버리면 4a에다가, 자, 코사인 세타를 사인 제곱 세타로 나눈다는 것은, 자, 코사인 세타 나누기 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자, 이렇게 표시했을 때에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는 우리는 코탄젠트 세타라고 표시할 수 있고, 그리고 사인의 역수는 뭐다? 우리는 코세컨트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자, 요 포물선, 직교좌표에서 요 포물선 방정식은 극좌표에서는 r 이꼴 4a 코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세컨트 세타,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직교좌표로 표시하면 직교좌표로 표시된 이 원은 지금 우리가 극좌표로 바꾸었을 때는 훨씬 더 간단해지죠. 왜냐하면 요 x제곱 y제곱은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r제곱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서 r제곱은 자 a에다가, 자 x 대신에는 뭘 대입한다? r 코사인 세타라고 우리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r을 하나 약분시키니까 결국 뭐가 되죠? 자, 결국 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극좌표로 표시하니까 r 이꼴 a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원의 방정식의 경우에 직교좌표로 표시했을 때보다도 극좌표로 표시했을 때 훨씬 더 간단하게 표시되죠. 그죠? r 이꼴 a 코사인 세타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럼 반대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방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이꼴 ax라는 이 직교좌표로 표시된 원의 방정식을 극좌표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구했는데, 그럼 역으로 얘를 다시 이렇게 직교좌표로 고치는 것도 우리가 시험에 묻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양변에 r을 곱해준다는 거죠. 좌변에 r을 곱해주고 우변에 r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여기서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고,
그리고 a는 그대로 두고 요 r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니까 x가 되니까 요렇게 우리가 처음의 형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여기 이제 요 극방정식으로 주어져 있는 요 방정식들을 극방정식으로 표시된 것을 직교좌표에서의 방정식으로 한번 고쳐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기억은 우리가 금방 할 수 있죠. 자, 왜냐하면 요 r 코사인 세타가 뭐와 같으니까 자, x와 같죠. 그죠? 그래서 요것은 x 이퀄 2라고 하는 직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요 니은의 경우에는 자, r 코사인 세타 하나는 x가 되어지고, 그리고 r이 하나 남았죠. r 사인 세타는 여기서 보다시피 y가 되니까 결국 좌변은 x 곱하기 y로 표시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x 곱하기 y 이퀄 4라고 하는 삼곡선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요 t급번의 경우에도 우리가 요거는 r 코사인 세타는 x니까 그거 전체의 제곱이죠. 그래서 r 코사인 전체의 제곱이니까 x제곱이고, 요것은 r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우리는 y의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것은 우리가 각각 이렇게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예제 1번과 2번.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자, 요것을 이제 요 직교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극방정식으로 고치고, 또 예제 2번에서는 극방정식으로 고쳐 있는 것을 직교 방정식으로 한번 고쳐보라. 그런 얘기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일단 우리가 전개를 하면 되겠죠. x제곱 y의 제곱 마이너스 6y. 자, 플러스 9 플러스 9는 좌변 우변 똑같이 있으니까 없어지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x제곱 대신에는 뭐라고 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이 y제곱 대신에는 여기 r제곱이 있으니까 r제곱이라고 적어주면 되고, 마이너스 6에다가 y 대신에는 r 사인 세타를 대입하면 되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요 r을 하나씩 약분시켜주면 결국 우리가 r은 자, 6 사인 세타라고 하는 자, 요런 모양으로 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표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표시는 훨씬 더 간단하죠. 그렇죠? r 이퀄 6 사인 세타라고 표시하면 요 원의 방정식에 해당된다. 자, 예제 2번도 우리가 이제 극방정식을 직교 방정식을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자, 요 r 코사인 세타가 뭐죠? x죠, x. 그러니까 요것은 x 이퀄 그냥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끝나죠.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r제곱 이퀄 4r 코사인 세타다. 자, r제곱 뭐였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그리고 r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x죠. 그래서 이것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4x. 자, 요와 같은 경우에는 자, 양변의 분모를 곱해버리면 자, 2r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는 뭐가 된다? 4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양변의 분모만 곱해버리면. 그러면 요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요것은 r 코사인 세타는 x를 나타내고 r 사인 세타는 y를 나타내니까 결국 요렇게 2x 마이너스 y 이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직선의 요게 플러스 하죠.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4라고 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요 보충 문제는 이제 기출 문제인데, 자, 기출 문제를 우리가 또 풀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인하대학교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극좌표로 주어진 곡선 r 이꼴 4 사인 세타를 직교좌표로 바꾼 것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죠. 자, 우리가 여기에서 요 r 이꼴 자, 4 사인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직교좌표의 x는 우리가 극좌표의 구성요소인 r과 세타로 고칠 때는 어떻게 한다? 요게 r 코사인 세타로 고쳐진다 그랬죠. 그리고 직교좌표에서 이 y는 r 사인 세타가 되어진다라고 했고, 그리고 요 x제곱하고 y제곱하고의 합은 r제곱이라고 하는 자, 요런 관계. 자, 요거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직교 방정식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요 사인 세타 앞에는 r이 필요하죠. 그래서 양변에
r을 하나씩 곱해서 r제곱 이꼴 4r 사인 세타라고 일단 이렇게 고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r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되는 것이고 r 사인 세타는 보다시피 뭐가 된다? y가 되는 거죠. 4y. 자, 따라서 우리가 요걸 이항을 시켜서 이 직교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으로 고치면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이꼴 4 이렇게 우리 고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렇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 답을 구하면 몇 번이 답이요? 그렇죠. 요 4번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5번째 문제는 자, 이번에는 요 직교 방정식을 이제 또 극방정식으로 한번 어떻게 해라? 고쳐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우리가 요와 같은 직교 방정식을 극방정식으로 고치기 위해서는 요걸 전개를 해야 되겠죠. 일단 요거 전개를 하면 자, 여기서 x제곱이 나오고 자, 요 전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y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자, 요 전개에서 2x 요 전개에서 플러스 6y가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상수는 1하고 9하고 합하면 10인데 좌변 우변에 똑같이 10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상수항은 이제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에 자, 보다시피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것은 뭐가 된다? 요거는 우리가 직교 방정식 아니 극방정식에서는 r 구성조소는 r제곱이 된다라겠죠. 그래서 우리는 r제곱 플러스 자 2에다가 x 대신에는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y 대신에는 r 사인 세타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대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r을 하나씩 이렇게 약분시켜주고 여기는 r하고 자, 요 r을 하나씩 약분시켜주고 요걸 r에 관해서 풀게 되면 자, 2 코사인 세타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자,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되어지고 6 사인 세타를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6 뭐가 된다? 사인 세타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방정식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골라보고 몇 번이 답이다? 그렇죠. 요 2번이 답이라는 거. 자, 얼마든지 풀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자, 6번째 문제는 한양대학교의 기출문제인데 다음은 원의 방정식들이다. 이 중에서 반지름이 가장 작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요 모양이 자, 요 2번은 우리가 직교 방정식으로 바로 표시됐으니까 반지름의 크기가 지금 뭐다? 지금 1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1번부터 3번까지는 잘 모르니까 해봐야 되겠죠. 자, 1번에서는 r 이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 경우에는 양변을 제곱을 하면 되겠죠. r 제곱은 뭐가 된다? 1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r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꼴 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요것도 우리가 똑같은 거니까 결국 요것도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인? 1인 원의 방정식이니까 1번, 2번은 답이 될 리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를 우리가 살펴보면 자, 세 번째는 r 이꼴 자, 3 사인 2분의 세다 코사인 2분의 세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요 삼각함수 공식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인 2세타라고 하는 것은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공식이죠. 그럼 우리가 요 공식에서 자, 요 세다 대신에 2분의